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죠? 네. 시험을 그렇게 봐놓고 답안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 양반들이 나한테 웃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보다 보니까 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물론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식품화학을 제가 냈었잖아요. 이번에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이런 거를 일단 보면서 이제 나라면은 어느 관점에서 이 문제 경향을 낼 것인가 이걸 보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것도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중요하지 않은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주차 문제를 구성하면서 챕터별로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 챕터에서 그냥 불쑥불쑥 뽑아내보자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1주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하고 맨 끝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에서 하나 한번 꺼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레올로지 부분에서 한번 꺼내보고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색소 부분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색소 부분을 냈더니 아주 그냥 정확하게 틀려주셨더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문제를 내가 참 잘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셔야 될지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먼저 보시면은 1교시 10번 문제에서 이제 조리 문제를 냈었는데 다음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천은 우뭇가사리와 같은 뭐에서 만들어지는 해조류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해조류라고 답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해조류라고 쓰면 안 되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해조 가공품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류의 구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조류 구분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녹조류, 예를 들어서 갈조류, 그 다음에 홍조류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중에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해조 가공품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분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파래부터 시작해서 뭐 매생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 녹조류였었고 담수 녹조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것들은 얘였었고 민물에서 또 있었던 것은 클로로필이었었잖아요. 담수 녹조류는. 그 다음에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이러한 것들, 뭐 모자반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 이제 김하고 우뭇가사리 들어갔었잖아요. 우뭇가사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여서 홍조류라고 해서 해조 가공품에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특히 이 한천에 해당이 되는 한천, 졸갤성을 일으키는 그 성질을 일으키는 성분 중에서 두 다당류라고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의 다당류라고 물었던 것은 아가로즈하고 아가로펙틴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탄성, 점탄성에 관여를 했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아가로즈 같은 경우에가 겔성에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여러분들이 뭐 아가로즈라고 뭐 그냥 한글로 쓰시던지 아니면 아가로즈라고 쓰시던지 이렇게 쓰셨어야지 되는 홍조류 아가로즈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지금 그 홍조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졸겔 문제를 내려고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젤라틴하고 한천을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졸겔 문제가 있었을 때 일단은 한천 같은 경우에는 한천이 됐건 젤라틴이 됐건 간에 졸겔 문제에 있어서는 가역적인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가능한 가역적인지 한 번 가면 끝나는 비가역적인지도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랬었고 젤라틴하고 한천으로 만든 것은 두 가지 모두 뭐였어요? 두 가지 모두 가역적 졸겔 관계였잖아요. 가역적 졸겔 관계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용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융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해는 그러니까 어느 학생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용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천을 용해시키는 온도 몇 도예요? 80에서 100도 끓이면서였잖아요. 80에서 100도였던 거였고 그래서 얘를 이제 녹이는 것이 우리가 용매, 용질이 녹는 것이 용해였단 말이에요. 그럼 젤라틴의 용해는 몇 도였어요?
40에서 뭐 60도씨 범위까지 해서 뭐 따뜻한 물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미지근한 물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녹인 거야. 용매, 용질. 녹인 것을 우리가 용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고, 이렇게 해서 얘네가 조리됐던 것을 굳혔더니 겔이 되었네. 자, 겔이 되었던 것이 다시 졸로 바뀌는 온도, 즉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바뀌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융해 온도가 한천은 몇 도였어요? 한천, 양갱. 70, 75도 정도를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끓이면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젤라틴의 융해 온도는 몇이었어요? 25도. 25도, 30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용해 온도하고 융해 온도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이 두 가지는 왔다 갔다 가능한 졸겔이다 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제가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를 좀 길게 문제를 10점짜리 문제로 만들어 볼까 이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녹말에서의 우리 문제 있었잖아. 녹말, 즉 전분에서의 졸겔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분에서의 졸겔이 뭐야? 묵이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단백질 파트에서의 졸겔을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조편, 젤라틴을 이용한 조편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어묵도 있었고, 네? 유건전. 그렇지. 유건전도 액토미오신이었잖아요. 액틴과 미오신의 반죽 자체는 졸이었잖아요. 얘를 가열 처리를 해서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겔로 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졸겔, 그러니까 유건전, 그 다음에 어묵 이런 것들도 단백질에서의 졸겔이었었다고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 홍조류에서의 또 졸겔을 얘기할 때 한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누구도 있었어요? 카라기난. 카라기난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졸겔 파트를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녹말에서의 졸겔, 지금 이제 묵 상태, 우리 그거 기억나지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박스 문제로 해서 기출문제였던 거 기억나잖아요. 녹말, 그러니까 각각의 어떠한 주재료가 뭐였었고, 그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었고, 그래서 그 얘가 뭐가 있었는지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졸겔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졸겔에서 가역적인지 비가역적인지 이 파트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의 아가로즈 이렇게 들어가야지 답이 됐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아주 틀렸더만. 아예 그냥 빈 공간으로 웬 점성, 탄성, 뭐 소성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틀리라고 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문제에서 그 예전에 그 짰었을 때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잘 흘러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올로지 파트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점성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성이라고도 하고 가소성 같은 거예요. 점성이나 가소성이나. 그 다음에 탄성 이야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점탄성 이야기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2점짜리 문제도 뭐 예시 문제를,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를 하든지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용어 정리하고 간단한 한 줄 이유를 쓰든지, 그죠? 그 다음에 5점짜리도 이유, 이제 10점짜리 논수령, 이렇게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성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흐르는 물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체. 그러니까 흐르는 유체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유체가 흐르는 힘에 저항하는 힘. 그러니까 흐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흐르지 않으려고 멈춰 있는 거, 끈적끈적. 이걸 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흐르는 힘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소성이다, 가소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립 조립 파트에 있어서는 버터, 뭐 라드, 쇼트닝 이쪽에서 가소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가소성, 내가 동그랗게도 네모나게도 세모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소성의 범위가 좁은 것이 있었고 넓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버터 같은 경우에는 가소성의 범위가 좁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냉장고에 넣었던 버터 같은 경우는 고체였어. 얘를 프라이팬에다 올리고 나서 불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반액체식으로 반고체식으로 해서 얘가 녹기 시작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완전 물처럼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체에서부터 액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지점이 융점이었단 말이에요.